네, 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부산 모터쇼에서 들려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차량 편입니다. 모터쇼에서 참가한 그리고 많은 차량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차량 3대만 뽑아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모터쇼에서 들려드리는 재미난 이야기, 차량편의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스는 바로 반정 자동차 그리고 오프로드 모터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정말 괴물스러운 히어로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들은 판매 중인 차량이 아니라 실제 개개인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지프 랭글러, 루비콘 이런 차량에 울산 반정 자동차에서 이렇게 튜닝을 한 거죠. 오프로드 전용을 위해서 이런 엄청나게 큰 타이어,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서스펜션이나 저런 차동 기어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제품들을 이렇게 튜닝을 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크기가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과격한 그런 하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엄청나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오프로드 모터스라는 튜닝 업체도 있습니다. 자, 이 오프로드 모터스는 서울 경기, 그리고 반정 자동차는 경남권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오프로드 모터스에서도 만든 차량들을 보시면 이렇게 반정 자동차와 비슷한 괴물 같은 하체 튜닝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하체 튜닝도 되어 있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트레이를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루프탑 텐트, 어느 오프로드도 이런 루프탑 텐트를 트레일화 시켜서 연결해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튜닝도 굉장히 제 눈을 사로잡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오프로드 모터스에서 만든 이 튜닝 자동차를 실제로 이 부산 모터쇼에서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시승 코스는 차량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이루어진 그런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놀이기구 타면서 느껴지는 그런 재미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차잖아요. 실제로 차로 타서 보니까 지면에서 차량이 이 정도로 기울었을 때, 와, 그 불안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차량 대시보드에서 차량이 어느 정도로 꺾이고 기우는지 각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차량을 실제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뒤틀림이 보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옆으로 전복되기 직전까지, 이거는 오프로드라기보다는 약간 그 벽을 좀 타고, 외벽을 좀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오프로드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최고의 경험을 해보고 왔습니다. 가장 백미는 엄청난 진입 각도의 언덕을 넘는 코스도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와, 차량 각도가 35도라는 숫자는 크게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실제 35도의 차량에 탑승해 보니까 이 차가 안 뒤집혀지고 타이어가 땅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프로드의 최강의 차를 만들고 싶다, 오프로드의 최고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오프로드 모터스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경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울산 반정 자동차로 가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한번 저도 이런 차 하나 갖고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전기차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튜닝 가격은 대략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차값 빼고 이렇게 튜닝하는 데만 5천에서 6천, 그리고 더 하이 클래스로 하이엔드급으로 가면은 한 장 그냥 튜닝비만 1억이 넘어가는 그런 노블레스 튜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의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 부스에서 가장 높은 주목을 받는, 하지만 만질 수도 타볼 수도 없는 그런 차량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 켜진 거는 의외로 많이 찍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정말 잠깐 들어왔다 꺼져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 차량은 개인적으로 제가 스펙을 좀 읊어드리자면은 2023년 말 2024년 초 그 사이에 양산화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2인승 고성능 쿠페로 나올 예정이고요. 전기차로 나옵니다. 100kW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고 제네시스 최초로 트라이 모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뒤편에 모터가 2개 들어가고 전륜에 하나 들어가서 총 3개의 배터리가 들어가서 800마력에, 그리고 제로백은 2초대에 주파하는 굉장한 고성능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기 모터는 리막과 협력해서 만든 제네시스 전용 고성능 모터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컬러는 인제 서킷의 영혼을 담은 인제 그린 컬러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디움 쿠페 컨셉카는 지금 보시는 저 모델 자체가 양산화돼서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곳곳의 디자인적인 요소는 향후 출시되는 내년에 GV90 전기차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G60으로 불릴지도 모르는 소형 세단형 전기차도 출시가 될 예정인데, 아마 이 제네시스 X 컨셉카에 있는 곳곳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여기저기 반영이 돼서 출시가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마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이 전기차들 굉장히 핫한 차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차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차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세 번째로 만나보실 차량, 부산 모터쇼를 가장 뜨겁게 달군 차죠. 아이오닉 5 아니죠. 아이오닉 7. 예? 요 차량 아니죠. 요것도 아니죠. 바로 아이오닉 6입니다. 거의 뭐 이 차량은 요번 모터쇼 나와서 거의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람들한테 거의 다굴도 이런 다굴이 없어요. 그냥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 차량들은. 가장 메인에 나와 있는 차량이 이 골드 그래비티 매트 컬러인가, 요거 아이오닉 5랑 똑같은 차량인데 요 차량이 가장 메인에 있죠. 시트도 밝은 컬러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 이염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쪽에는 이염이 많이 됐어요. 다구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염이 됐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나도 밝은색 컬러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요 정도 이염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손으로 다 만져볼까요? 자, 일단 여기 뭐 친환경 소재로 썼다고 돼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많이 썼죠. 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만져보시면은 일단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이기 때문에 휴대폰 굴러다니지 않게 고무 패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USB A 타입, C 타입 아니에요. USB A 타입이 들어가 있고, 여기 다 플라스틱 중앙부에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거 이제 영상 많이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도어 잠금 버튼, 윈도우 버튼이 다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어에서는 아무 버튼이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높이 삽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해오던 창문을 열고 내리는 동선에서는 이질감이 느껴지고, 또 외부에서 이 창문을 열고 내리거나 하실 때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버튼이 없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이런 간결한 디자인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자동차를 버튼을 이렇게 옮겨 놓음으로써 이 차량을 탑승하는 사람들은 이 차량이 따라 놓은 규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버튼이 자동차 창문 버튼이 여기에 있어서 원래는 여기에 없었는데 여기서만 모든 걸 조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동차에서 움직이는 그런 생활 패턴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전기차로 오면서 이런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현대자동차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 저의 마음에 그런 부분에 쏙 들었습니다. 밑에 부분에도 굉장히 널찍한 수납 공간이 있고, 이거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고무 패드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굴러다니지 않게 그렇게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는 뭐 어김없이 다 플라스틱이죠. EGMP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서랍형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안쪽도 플라스틱이라서 여기에 뭐 넣으면은 다 굴러다니는 소리가 운행 중에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차 사면 하는 것처럼 여기 전부 다 스웨이드지로 다 도배를 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영상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들어오고, 저는 이 부분이 아이오닉 5보다는 마음에 듭니다. 당연히 아이오닉 5보다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상이 굉장히 조금 디자인적으로 완성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실내 디자인이 최고로 딱 알맞게 가는 그런 중간 지점에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아이오닉 7이나
혹은 제네시스는 조금 더 다르게 나오겠죠.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실내 디자인이 이 화면이 어느 위치에 어떤 디자인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방향성의 한 중간 지점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후속 차량에서 훨씬 더 마감이 좋은 그런 사이드 미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스피커가 A필러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평행사변형 요 모양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렇게 가로로 간 것보단 조금 세로로 간 게 훨씬 더 좀 하이테크적인 이미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은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화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가 아이오닉 5나 GV60 이런 데서 봤던 화면 구성과 동일하고, 예전에 코나 전기차 때는 이쪽에 충전구 잠금 해제 버튼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EV 모드에 오셔서 설정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은 이런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가 화면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시 잠금하면은 충전이 완료가 돼도 아무도 못 뽑게 만드는, 충전 중 잠금은 충전이 끝나면 누구나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내 차 충전이 다 끝나면 다른 차 와서 충전해야죠. 공용 충전기라면. 그리고 사용을 안 하면은 이 잠금 기능을 아예 사용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요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 디스플레이도 이 테두리가 아이오닉 5처럼 그런 조금 베젤이 조금 많이 남는 태평양 베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크롬 느낌 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이런이 돼서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세련된 디자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국내에 법규가, 핸들에서 불빛이 나오는 게 아직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서 여기에 뭐 그런 게 표시가 되고 있진 않는데, 나중엔 여기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 혹시 이 핸들에 불이 들어오나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네. 지금 웰컴 라이트 기능을 꺼놔서 그러는데요. 네네.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행 중에는 안 들어오죠? 네, 설정 따라서 가요. 그러세요?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많은 발전을 이뤄냈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오닉 5처럼 기어 노브는 회전, 요 회전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운전하면서 그냥 착착착착 누르면은 여기서 촥촥촥촥 바뀌나? 바뀌네요 지금. 스포츠, 에코, 노멀.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부분, 이런 거 플라스틱 부분, 핸들, 이런 가죽,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차량이 가격이 높지 않은 차량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도 보시면은 램프도 현대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여기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스르륵, 불이 스르륵 꺼지고 스르륵 켜지고, 옛날에 이런 감성 느낄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차 그레이드가 조금 많이 올라와서 이 정도 됩니다. 고급차의 상징이었거든요. 이런 거 디졸브로 켜고 꺼지는 거. 그리고 여기는 썬루프의 커튼,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썬루프는 오픈까지 다 됩니다. 완전 와이드하게 오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너는 이해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열립니다. 네, 닫히는 것도 이렇게 그냥 광활하게 열렸다가 닫히죠. 창문 전체가 그냥 위로 열리는 방식. 컬러는 제가 보기엔 뭐 검은색이 제일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검은색에 이 절연띠가 안 보여서, 저 흰색 차에는 절연띠가 보이잖아요. 이 절연띠도 이 차의 핵심적인 디자인 중에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트 컬러의 블랙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약간 컨셉카 분위기가 날 정도의 그런 완성도가 높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무광 컬러를 가장 높이 삽니다. 네, 뒷좌석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뒷좌석도 굉장히 EGMP 플랫폼답게 굉장히 널찍하죠. 여기는 C타입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좌석 이렇게 발 공간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겨우 발이 들어가는 정도, 아무래도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 이렇게
수납함, 손잡이 겸 수납함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1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열 송풍구 그리고 하단부 포켓 여기도 수납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유선형으로 이 B필러 중앙 부분이 가장 위로 높게 치솟아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 1열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비교적 좀 시원하게 보입니다. 답답함 없이.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위아래로 듀얼로 들어오는 점, 그리고 이 옆쪽 여기가 이 빨래판 디자인 덕분에 빛을 받았을 때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루프가 열렸을 때도 이렇게 개방감이 뒤에서도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비전 루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뒷좌석에 있는 실내등도 여기는 스르르가 없네요. 이거는 그냥 디졸브 없이 바로바로 껐다 켜지는 저렴한 감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인조가죽 느낌의 그런 가죽들 보이고, 바로 밑에는 또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어쨌든 빨래판 플라스틱 감성이에요. 자, 밑에도 조명이 다르게 나오지만 플라스틱. 그래서 뭐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죠. 그럼 앞에 운전할 때 뒤에 뭐고? 뒤에 그거 놓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여기가 따다다 흘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유심히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이, 저 지금 엉덩이를 뒤로도 안 붙였거든요. 엉덩이를 뒤로 딱 붙이고 앉으면 그냥 닿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 키는 184cm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원래 한 이 정도 앉잖아요. 이 정도 앉아도 머리가 여기 좀 닿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선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머리가 가운데 부분만 높고 이 부분은 쑥 떨어져서 헤드룸에 대한 공간은 조금, 좀 조용히 해봐. 헤드룸에 대한 공간은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 덕분에 공기저항계수 0.21cd라는 엄청난 혁신적인 공기저항계수를 받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무려 520km가 넘는 최장 주행거리를 인증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조금 헤드룸 손해 보더라도 전기차는 일단 멀리 가야죠. 항속거리 높인 게 가장 큰 이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이오닉 5랑 똑같습니다. 아이오닉 5랑 똑같은데 차량 디자인에 비해서는 왜 아이오닉 5랑 똑같은 걸 썼지? 이게 조금 아쉬울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파라메트릭 셀, 픽셀 라이트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무늬가, 도트 문양이 다 그런 이렇게 픽셀 라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픽셀 라이팅의 디자인적인 공통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픽셀 라이트와 동일한 도트 문양도 여기 들어가 있고, 어차피 후면부도 보면은 픽셀 라이팅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포일러도 보시면은 다 도트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봤던 그 빨래판 디자인이 또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디자인 통일감을 여기저기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랑 똑같은 디자인을 어떻게 쓰냐,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바꿔주면 더 좋았겠지만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이오닉 5에서도 저는 이거 별로였거든요. 그냥 별로인 게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별로인 것 같아요. 전동 시트는 웨이가 꽤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10개 이상이 되는 그런 전동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알로이 페달 들어가 있고, 그 뒤쪽은 커버가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철판이나 피스 조각들이 다 보입니다. 저 하단부에 저게 있었네요. 12V 충전잭이 있었어요. 이쪽에는 전기 충전구, 제어 장치 끄는 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을 이쪽에 다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에 버튼들이 없죠. 버튼은 오직 메모리 시트밖에 없습니다. 여기 송풍구가 있어요. 이거 뭐하는 송풍구지? 이 송풍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송풍구가 맞나? 여기서 뭔가 유리창을 좀 뿌연 걸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까요? 송풍구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오닉 6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뒤에 부분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확 풍깁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 가로는 조금 높아요. 시작 부분의 가로.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로 사용하는 공간은 조금 부족함을 느끼지만, 깊이는 제법 나옵니다. 깊이는 제법 나와요. 제법 손이 안 닿습니다. 손이 안 닿아.
그리고 하단부에도 이런 정도의 조금의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전기차 치고는 조금 작은 지하실을 가지고 있죠. 지하실로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직접 운행을 하실 때는 이런 데도 뭔가 패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플라스틱이라 기스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12V 시거잭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버튼 당기면 폴딩 됩니다. 폴딩도 돼서 스키나 보드 같은 거, 볼펜백 같은 거 세로로도 집어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전구는 누르면 자동으로 되고, 다시 누르면은 자동으로 닫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로도 이거는 자동으로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는 그대로 오픈이 되어 있고, 왜냐면 완속 충전기를 아마 집에 충전기 있으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열려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냥 바로 꽂으면 되죠. 바로 급속할 때만 이거 하나 빼갖고, 이런 거는 뭐 이런 게 조금 뭐 불만스럽긴 하지만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하면 용납이 가죠. 트렁크는 지금 이게 4륜 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뭐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에 뭐 V2L 커넥터 정도 하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아주 있으나 마나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뚜껑은 없고요. 여기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약간 고무예요. 고무. 약간 뻑뻑한. 뭐 올려놓으면 잘 흔들릴 것 같진 않을 것 같네요. 보이시죠? 이런 고무 패드가 여기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깔려 있어요. 네. 이거 열면은 이제 아마 에어 필터 교체하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의 마감은 조금 괜찮은데 공간이 없다. 요것도 조금 다 막아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지만, 뭐 프렁크 자체를 만약에 4륜으로 했을 때는 프렁크 자체는 크게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도 사실 잘 열어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보면 후륜 모델은 이렇게 좀 깊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는 에어 필터를 교체하는 커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공간이면 사용할 만하죠. 뭐 V2L 커넥터도 놓고 뭐 몇 개 짐을 넣어도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륜 모델을 하면은 주행거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만큼 공간에서도 조금 더 많이 담아서 쓸 수 있고, 이 정도 공간 되면은 프렁크 자주 열고 닫을 만하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막혀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쉽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전면부 하단부에는 이렇게 충전구 램프가 켜져 있죠. 이거는 충전하시면은 얼만큼 충전됐는지 앞에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편리함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네모나게 돼 있기 때문에 픽셀 라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뭐 아기자기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오닉5가 소나타나 그랜저보다 전고가 한 25mm 정도 더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세단형 전기차라고 해도 배터리가 밑에 깔리는 EGMP 특성상 세단을 그렇게 낮고 날렵한 그런 세단을 만들 수가 태생적으로는 조금 힘들죠. 그런 한계점 안에서도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공기저항계수를 많이 낮춘 이런 독특한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은 다소 세단임에도 좀 뚱한 모습, 뚱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EGMP 플랫폼으로는 날렵한 세단의 전기차를 만들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인 거는 확실해요. 아이오닉 6 정말 인기가 많은 차이고, 이거 출시가 되면 아마 불티나게 엄청나게 또 팔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택시로도 엄청나게 아마 팔려 나갈 것 같아요. 근데 택시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오닉 6보다는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편하게 승객들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쾌적하기 때문에 택시 사용하기에는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아이오닉 6보다 아이오닉 5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차박이 안 되잖아요, 6는요. 가격도 착하게 나올 예정이에요. 보조금 100%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충족돼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가격적으로도 가장 이득이 높은 그런 전기차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차량편 3가지의 차량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남은 모터쇼, 내년에도 또 모터쇼가 열릴 예정인데, 무조건 이제는 이름이 모빌리티 쇼로 바뀔 만큼의 전기차가 주를 이루는, 또는 전동화 모델의 다양한 파생된 모델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모터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싫어하는 그런 루프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SUV 틱하지 않은 약간 MPV 카니발 느낌이에요. 카니발 느낌. 그래서 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양산화 돼봐야 알겠지만 요즘에 컨셉화의 디자인을 좀 많이 양산화 되기 때문에 약간 요 느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오, 예. 예. 예, 예, 예. 오, 예. 좋지.